지금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치명적인 행동으로 인해 사랑스러운 강아지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훈련사 이성용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보호자의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 오래 누리고 싶은 보호자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아지의 수명을 줄이는 행동과 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본 내용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과한 스킨십. 강아지를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예뻐하거나 안아주는 보호자 계신가요?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활동적인 강아지일수록 집에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휴식을 취하는 강아지에게 자꾸 다가가서 만지거나 안아주고 장난을 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산책이나 놀이로 에너지를 소모한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해 주어 강아지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을 꼭 보장해 주세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활동 후 충분한 휴식, 휴식 시간 방해 금지, 적당한 스킨십. 강아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보호자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불규칙한 식사. 현재 강아지가 규칙적인 시간에 밥을 먹고 있지 않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밥을 일정 시간에 급여하지 않는다면 소화 시스템이 불규칙해져 스트레스와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 음식을 주거나 영양소가 균형 잡히지 않은 사료를 주는 것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도한 지방 섭취는 비만을 유발할 수 있고 칼슘이 부족하면 뼈와 치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어리고 건강할 때는 큰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어 노령견이 되면 췌장염이나 장염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큰 문제는 사람 음식을 자주 먹는 강아지들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서 사료 섭취량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는 필수 영양소의 불균형을 초래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집 강아지에게 맞는 균형 잡힌 사료를 제공하고 노령견이 되면서 부족해지는 영양소는 영양제로 보충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강아지의 수명을 늘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치아 관리. 강아지 양치질 안 시킨다면 꼭 보세요. 강아지에게 치아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강아지 관리 중에 치아 관리를 우선시하고 있는데요. 양치를 하지 않으면 치주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영양적인 문제로 이어져 한순간에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최소한 이틀에 한 번은 양치를 통해 치아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양치만으로는 치태와 치석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으므로 정기적으로 동물병원에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치아 상태가 나빠지면 심한 구취가 나고 잇몸뼈가 녹아내릴 수 있으며 치아에서 번식한 세균이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가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치아 관리를 잘해주어야 노령견이 되었을 때도 맛있고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생후 1년 미만의 강아지를 키우고 계시다면 고정 댓글 참고해서 제가 8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담은 전자책과 퍼피 강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하면 분명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운동 부족. 강아지 운동 얼마나 시켜주세요? 충분한 운동이 없다면 강아지는 비만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산책 안 했으니까 대신 맛있는 간식을 줄게 하면서 합리화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운동도 못하고 칼로리가 높은 간식들만 먹게 됩니다. 이런 날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금방 비만견이 되겠죠. 운동 부족은 근육 위축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또 산책을 나가지 않으면 다른 동물이나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어 불안과 공격성이 증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강아지는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꼭 산책을 통해 충분한 운동을 시켜주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환경. 강아지가 이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가전제품, 교통소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 등은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예를 들어 잦은 이사, 새로운 반려동물과의 인사도 강아지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소화 문제, 피부 질환, 행동 문제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강아지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섯 번째, 비만. 강아지의 비만이 걱정된다면 이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강아지에게 간식을 자주 주거나 또는 과도하게 주고 특히 영양이 풍부하지 않은 간식을 많이 줄 경우 비만과 관련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강아지의 비만은 심장질환이나 당뇨병 같은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이 지속될 경우 관절에 무리가 가해져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고 호흡곤란이나 열사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또 활동성이 떨어져 더 많은 건강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마취의 위험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몸무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강아지의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식단 관리,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이 중요합니다. 강아지의 건강을 위해 체중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일곱 번째, 오프리쉬. 혹시 여러분도 산책할 때 목줄을 사용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산책로나 공원을 가면 꼭 오프리쉬로 산책하는 강아지들이 있더라고요. 오프리쉬 산책은 매우 위험합니다. 강아지가 흥분해서 갑자기 달려나가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다른 강아지와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으며 땅에 떨어진 음식을 먹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들 외에도 오프리쉬 산책은 위험한 부분이 많은데요. 목줄을 하지 않았을 때 콜 교육이 잘 되어 있어서 강아지를 불렀을 때 바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순간에 사랑하는 강아지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항상 목줄을 사용하고 주의를 기울여 산책하세요. 오프리쉬 산책의 위험성을 명심하고 강아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덟 번째, 훈련 방법. 강아지 훈련을 많이 할수록 수명이 줄어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강아지에게는 분명 훈련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컨디션 조절과 올바른 훈련 방법을 통해 강아지의 행동을 개선하고 사회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훈련은 강아지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어요. 이것은 면역력 약화와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부적절한 훈련 방법으로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접근은 강아지의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강아지에게 불안감이나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으며 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훈련을 진행할 때는 긍정적인 교육 방법을 사용하여 강아지가 스트레스 없이 훈련에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보상과 칭찬을 통해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면 훈련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도 쌓게 되고 학습 효과도 올라갈 것입니다. 아홉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부족. 강아지는 언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될까요? 강아지 건강검진은 건강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검진을 통해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체중 측정, 심장 및 폐 청진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식이요법과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 주기는 일반적으로 연 1회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강아지의 건강과 행복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니 수의사와 상담하여 강아지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검진 계획을 세워보세요. 강아지 수명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첫 번째, 강아지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초콜릿, 포도, 양파, 마늘, 알코올 등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 강아지가 비만인 경우는 어떡할까요? 체중 조절을 위해 균형 잡힌 식단과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강아지의 양치질은 언제 해줘야 될까요? 이상적으로는 매일 해주는 것이 좋고 최소한 일주일에 2번, 3번 정도 양치질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강아지의 건강검진은 언제 받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노령견이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면 더 자주 검진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강아지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과한 스킨십. 강아지는 활동 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스킨십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적당한 스킨십과 함께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세요. 두 번째, 불규칙한 식사. 규칙적인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나 영양이 부족한 음식을 주면 소화 문제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치아 관리. 강아지의 치아 관리는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한 번, 적어도 일주일에 2번, 3번 양치를 해주고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통해 치주 질환을 예방하세요. 네 번째, 운동 부족. 강아지는 충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부족은 비만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산책과 운동을 시켜주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 환경.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을 피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도와주세요. 여섯 번째, 비만. 비만은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식단 관리와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을 조절해주세요. 일곱 번째, 오프리시 산책. 목줄 없이 산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상 목줄을 사용해 강아지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여덟 번째, 훈련 방법. 적절한 훈련과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훈련이나 부정적인 방법은 강아지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아홉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정기검진은 강아지의 건강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 1회 검진을 받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요약까지 해드렸습니다. 요즘 강아지들이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모든 강아지들이 기대 수명만큼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반려견 업종에 8년 정도 있으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강아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5살도 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강아지나 정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 오늘 영상을 통해 평소에도 강아지에게 관심과 꾸준한 관리를 해주세요. 특히 노령견은 청력과 시력이 점점 퇴화하고 오랜 시간 혼자 있는 강아지는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변 실수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노령견일수록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간단한 교육이나 활동, 산책을 나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보호자의 행동은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식단, 규칙적인 운동, 정기적인 건강검진, 위생관리 등은 모두 보호자가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입니다. 강아지를 잘 돌보는 것은 보호자에게 큰 책임이지만 이것을 통해 반려견과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강아지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